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이 구간에서도 보유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같은 종목을 담아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넘어섰고 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이 계속 담고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와 같은 조건의 투자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간은 10년, 20년 단위입니다. 개인의 투자 기간은 대부분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시간의 축이 다르면 같은 가격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됩니다. 단기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어떨까요? 생활비와 투자 자금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주가가 10%, 20% 조정되면 심리적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비중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백 개 종목을 분산 보유합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한 종목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만 원 이후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투자 기간입니다. 이 자금은 1년 이내에 사용할 돈입니까? 아니면 5년 이상 보유 가능한 자금입니까? 둘째, 현금 비중은 충분합니까? 모든 자금을 주식에 넣어두었다면 조정 구간에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셋째, 종목 비중은 적절합니까? 한 종목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미 리스크는 커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가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합니다. 개인은 구조를 먼저 만들고 투자해야 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삼성 2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익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기대보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숫자를 따라가지 말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국민연금은 20만 원을 넘은 구간에서도 비중을 쉽게 줄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하루 한 달의 등락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업의 방향, 기술의 경쟁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고 판단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가격의 움직임에 더 민감합니다. 어제보다 올랐는지, 오늘 거래량이 늘었는지, 뉴스가 긍정적인지에 따라 심리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가?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체력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항상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인지, 글로벌 수요가 지속 가능한지 등을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은 정보 접근성과 분석 인력이 충분합니다. 개인은 시간과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원칙은 장기 분산 투자입니다. 개인도 자신의 범위 안에서 분산과 비중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20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정은 계획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따른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매수 단가와 목표 비중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없다면 지금은 매수보다 구조 점검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심리입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를 때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른바 놓칠 것 같은 불안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확신이 과도해질 때입니다. 모두가 낙관할 때 리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 구간에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감정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정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준은 정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 중 삼성전자의 비중은 30%를 넘기지 않겠다. 또는 조정이 10% 이상 오면 비중을 재점검하겠다와 같은 개인만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가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운에 가까워집니다. 20만 이후 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더 오를지 조정이 올지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체력입니다. 재무적 체력, 시간적 체력, 심리적 체력,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원칙을 참고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일 수도 있고 중간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투자에게는 어느 지점이든 불안이 됩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에게는 어느 지점이든 점검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과 80%를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10%만 움직여도 체감하는 충격이 다릅니다. 20% 비중이라면 조정이 와도 전체 자산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하지만 80% 비중이라면 조정은 곧 자산 전체에 흔들림이 됩니다. 이 차이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종목도 전체 자산을 흔들 수 없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개인은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들면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몇 %입니까? 그 비중이 나의 수면을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투자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이 크다면 비중이 과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수익 실현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 점진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개인은 목표 없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다시 오를 것 같아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 수익이 나면 일부를 현금화하겠다 또는 특정 가격 구간에서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없다면 결정은 감정에 맡겨집니다. 20만 이후 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의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20만을 넘으면 30만, 40만도 금방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과 조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정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개인은 현금이 부족하면 좋은 기회에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보다 먼저 현금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현금은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자금을 사용한 상태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언제든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없다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대신 점검을 권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간 구조, 현금 구조, 비중 구조, 이 세 가지를 갖춘 후에야 가격을 논할 수 있습니다. 20만 이후 전략의 핵심은 더 오를지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20만을 넘은 삼성전자를 보며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면 조정이 와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보다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개인은 준비 없이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투자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삼성 20만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흥분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대보다 현실 점검입니다. 숫자는 시장이 만들지만 결과는 구조가 만듭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이 담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하나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손실이 발생해도 즉시 현금화해야 할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의 안전성보다 내 재정 구조의 안정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이면 언제 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 질문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비중이 과도하면 리스크가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우수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우수성과 개인의 전략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만 이후 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률의 조정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높은 기대는 높은 실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승 이후 조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조정은 잘못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정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다면 조정은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20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묻기 바랍니다. 나는 이 종목을 왜 보유하려 하는가? 나는 이 종목을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조정이 와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전략은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차이는 정보 접근성이나 자금 규모만이 아닙니다. 결정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원회와 시스템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은 혼자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흥분의 전략이 아니라 균형의 전략입니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비중 점검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열어 비중을 확인하고 현금 비율을 점검하고 투자 기간을 다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점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종목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 태도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삼성 20만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숫자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입니다. 수익은 결과입니다. 구조는 원인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점검의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결정적 차이는 시간, 현금, 비중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종목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기회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국민연금이 사면 안심하고 국민연금이 팔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의 방향을 대신 정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목적은 장기적인 수익과 안정성의 균형입니다. 개인의 목적은 각자 다릅니다.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 자금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 수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정적 배당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따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투자는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전략도 흔들립니다. 또한 시장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의 방향은 어떠한지, 환율은 안정적인지, 글로벌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종목의 가격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장은 복합적인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둔화되면 조정도 빠르게 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의 체력뿐 아니라 산업의 흐름도 함께 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은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이 결정을 앞당기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정보는 공부하면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정은 의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결정을 왜곡시킵니다. 국민연금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점검한다는 규칙을 세우거나 일정 수익 구간에서는 부분 매도를 고려하는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감정이 강해지는 순간 안전장치가 됩니다. 삼성 20만 이후 전략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관리라는 단어는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의 힘이 가장 큽니다. 수익은 한 번에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지켜집니다. 20만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남긴 의미는 기대와 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점검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열어 현재 비중을 확인하고 현금 잔고를 확인하고 투자 기간을 다시 적어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결정적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구조와 태도에 있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종목이라도 준비된 구조는 흔들림을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구조는 작은 변동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20만 이후 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의 구조가 만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지금 20만 이후의 구간을 차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격이 오르면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가격의 상승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보유 수익률보다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가 계좌에 찍혀 있는 순간에도 시장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달라지고 환율이 변하면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주가에 서서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숫자에 안심하기보다 환경의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20만을 넘은 주가를 보며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십니까? 또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급함이 생기십니까? 이 두 감정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확신은 남의 판단을 따라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점검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분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은 투자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비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무조건 매수도 아니고 무조건 관망도 아닙니다. 핵심은 상황에 맞는 비중과 현금 관리입니다. 만약 이미 보유 중이라면 현재 비중을 확인하고 계획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만약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라면 전액 진입이 아니라 분할 접근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현금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시장은 예상보다 길게 오를 수도 있고 예상보다 깊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가 안정적인 투자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계좌를 보며 기대가 더 크십니까? 아니면 불안이 더 크십니까? 그 감정이 현재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대가 과도하면 리스크가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다면 비중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자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승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흐름입니다. 한 번의 큰 수익보다 오래 유지되는 안정이 노후 자산에는 더 중요합니다. 삼성 20만 이후의 구간은 흥분의 구간이 아니라 균형의 구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기준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구간에서 점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중을 줄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전략입니다. 가격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투자만이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기업이면 결국 오른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결국이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결국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 시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20만을 넘어선 가격이 이미 비싸 보입니까? 혹은 아직 더 오를 것 같아 저평가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판단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내 기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없다면 시장 분위기가 기준이 됩니다. 시장 분위기는 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투자는 매일 흔들립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확신을 키우는 전략이 아니라 확신을 점검하는 전략입니다. 나는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계획을 수정할 것인가? 나는 얼마의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시장 변동은 덜 위협적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수익의 질입니다. 당이 급등으로 얻은 수익과 구조적 성장으로 얻은 수익은 체감이 다릅니다. 급등은 빠르게 오르지만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은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지, 산업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지, 글로벌 수요가 유지되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익 구조와 경쟁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전체의 균형을 점검하십시오. 주식 외에 채권이나 예금, 기타 자산의 비중은 어떠합니까? 모든 자산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균형은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위험의 강도를 줄여줍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도 균형에 있습니다. 개인 역시 자신의 범위 안에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특별한 기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을 점검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비중, 현금, 투자기간 이 세 가지를 정직하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과거의 수익 경험에 기대어 확신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 20만 이후의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방향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상승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균형을 만듭니다. 균형이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장기적인 자산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 가격에서도 차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차분함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준비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점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실적과 연결됩니다. 주가는 기대 이익에 평가 배수를 곱해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간 순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재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익의 속도입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지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인공지능 수요 확대가 고부가 제품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균형입니다. 지금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현재 이익 대비 얼마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평가 배수라고 합니다. 이 배수가 과거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이익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평가 배수가 과도하게 높아졌다면 기대가 선반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평가가 낮다면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정보 기반의 투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요소는 환율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금리도 중요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금리가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는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0만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보를 알고 나면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구조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산업 전망, 실적 추이, 자산 배분 비율, 글로벌 경기 흐름을 함께 봅니다. 개인이 같은 수준의 분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해야 합니다. 기업의 체력, 산업의 방향, 그리고 자신의 자산 구조, 이 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점검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20만 이후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흥분을 줄이고 정보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보가 늘어나면 감정은 줄어듭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결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 20만을 보고 늦은 것 같아 조급합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혹시 이미 많이 올라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평가 배수와 산업 사이클을 확인하십시오. 정보는 불안을 낮추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비중을 보십시오. 좋은 기업이라도 비중이 과도하면 리스크가 됩니다.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단기 변동은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예측 게임이 아닙니다. 정보와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가격은 결과입니다. 이익과 구조가 원인입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결과에 덜 흔들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쌓이면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20만 이후 구간에서 개인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상당한 비중으로 보유 중인 경우입니다. 둘째, 일부만 보유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아직 보유하지 않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미 높은 비중으로 보유 중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를 넘고 있다면 조정 구간에서 체감 변동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전략은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부분 조정입니다. 수익 구간이라면 일부를 현금화하여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이 이어져도 일정 수익은 유지하고 조정이 와도 부담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미 일부 보유 중이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 방식입니다. 한 번에 전액을 추가하기보다 분할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3회에 나누어 접근하거나 일정 조정 구간을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아직 보유하지 않았고 지금 처음 진입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급등 이후 전액 진입입니다. 심리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액으로 시작하거나 산업 흐름을 더 관찰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지금 해야만 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항상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산 구조는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은 어떤 선택을 해도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은 선택 하나가 전체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점검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익률 목표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0만을 넘으면 단기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면 판단은 훨씬 안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에서 10%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과도한 추격 매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변동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이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20만 이후 전략은 기회를 찾는 전략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전략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변동에도 불안이 커집니다. 균형이 유지되면 같은 변동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구조를 점검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구간에서의 핵심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칙이 시장 변동 속에서 자신을 지켜줍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지금의 위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 숫자가 위험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각자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20만 이후 전략을 하나의 종목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형주가 급등했을 때 항상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 질문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대형주는 시장의 신뢰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 자금이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몰릴수록 평가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때 개인이 해야 할 일은 흥분을 줄이고 비교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 얼마나 예상되는지 비슷한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의 보유는 장기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전략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제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정보가 쌓이면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판단이 단단해지면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결국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는 시장이 만듭니다. 방향은 기업이 만듭니다. 결과는 구조가 만듭니다. 혹시 지금 20만을 넘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십니까? 그렇다면 조정 가능성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아 불안이 크십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체력과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양쪽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태도가 균형입니다. 균형은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과도한 공포도 줄입니다. 시장은 항상 과도함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시장 변동은 위기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수행합니다. 개인은
의식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성과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삼성 20만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정표는 방향을 알려줄 뿐 목적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는 각자의 전략이 정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차분함입니다. 차분함은 준비에서 나오고 준비는 점검에서 나옵니다. 가격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 시간이 불안을 줄이고 결정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새로운 비밀 기법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미중, 현금, 기간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가격의 변동은 흔들림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과정은 지나갑니다. 구조는 남습니다. 결국 자산을 지키는 힘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산은 평가 금액과 실제 사용 가능한 현금이 다릅니다. 평가 금액은 변동합니다. 현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투자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에서 보유 중이라면 수익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약합니다. 수익은 계획 속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수익도 손실도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익의 변동폭입니다. 20만에서 10% 변동이 발생하면 2만 원이 움직입니다. 15%면 3만 원입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같은 퍼센트라도 절대 금액은 커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절대 금액의 손실은 얼마인가? 그 금액을 넘어서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이 커지면 판단은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이 절대 금액이 전체 자산 대비 미미합니다. 개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중요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가격을 예측하는 전략이 아니라 금액을 감당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분기 단위로 발표됩니다. 그 발표 전후로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치를 이미 반영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좋거나 나쁜지에 따라 주가는 조정됩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이라면 실적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접근이라면 분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 보는 정보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실적 발표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은 발표 하루 전부터 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로 돌아옵니다. 나는 단기인가 장기인가? 나는 실적 발표 전 비중을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 계획이 없다면 결정은 그날의 분위기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만 이후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은 기대 관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목표 가격을 정해두지 않고 막연히 더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다면 정리 시점도 없습니다. 목표 가격이 없다면 목표 비중이라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비중은 항상 전체 자산의 20% 수준을 유지하겠다와 같은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상승 구간에서는 일부 정리, 조정 구간에서는 일부 확대라는 균형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상승 때는 더 사고 하락 때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 반복이 장기 수익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계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흥분하기 쉽습니다. 가격이 내리면 불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면 흥분도 줄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시장보다 자신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기업을 이해하는 것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기업은 숫자로 분석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은 점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수익이 나서 기쁩니까? 그 기쁨이 비중을 더 늘리고 싶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불안합니까? 그 불안이 성급한 매도로 이어지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 감정을 한번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투자에서 가장 강한 힘은 속도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국민연금이 강한 이유도 절제에 있습니다. 개인도
절제만큼은 배울 수 있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를 흥분의 숫자로 보지 말고 점검의 숫자로 보십시오. 그 순간 전략은 단순해집니다. 비중을 보고 현금을 보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원칙이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만듭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을 넘었다는 것은 한 단계의 가격 레벨이 바뀌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산 관리는 레벨이 아니라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흐름은 실적의 추세, 산업의 방향, 자금의 이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저점 회복 이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만하다는 말은 급격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급격하지 않다면 주가도 직선으로 오르기보다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 전략은 달라집니다. 직선 상승을 기대하면 조정이 오면 실망합니다. 등락을 전제로 하면 조정은 과정이 됩니다. 이 차이가 투자 결과를 나눕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금의 성격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의무 자금입니다. 언제든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금은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현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을 줄이는 자산입니다. 20만 이후 전략에서 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은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왔을 때 선택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은 투자에서 매우 큰 힘입니다. 모든 자금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 매수도 비중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릅니다. 또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은 자산의 집중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면 위험은 커집니다. 산업별 분산, 자산별 분산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도 이 분산 구조 때문입니다. 개인이 완전히 같은 구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분산은 가능합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삼성전자를 더 많이 담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산을 어떻게 설계할지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체력이 강하다고 해서 내 자산 구조까지 자동으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산 구조는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기대의 속도입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시간 감각이 빨라집니다. 하루 이틀의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산 관리는 분기, 연 단위로 봐야 합니다. 이 시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연 단위로 전략을 세웁니다. 개인은 일 단위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넓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1년 후의 구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1년 후 삼성전자가 25만이 될 수도 있고 17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틀릴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모든 변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산 구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삼성 20만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내 자산의 안정성은 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가격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하십시오. 기준은 한번 정해두면 감정이 강해지는 순간 방향을 잡아줍니다. 20만 이후 전략은 더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결정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정이 자연스러우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준비된 구조는 변동을 견딥니다. 준비되지 않은 구조는 변동에 휘둘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균형은 비중과 현금과 기간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20만 이후의 시장도 관리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쌓입니다. 쌓인 준비는 시간이 지나면 차이를 만듭니다. 20만 이후 전략의 핵심은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20만 이후 전략을
국민연금과 개인의 구조 차이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만듭니다. 그러나 결과는 구조가 만듭니다. 우리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중과 현금, 투자 기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만이라는 숫자에 흔들릴 것인지, 점검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시간을 지나도 남습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는 상승에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조정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흥분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불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지속의 게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 오래 유지되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계좌를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적절한지, 현금은 충분한지, 기간은 현실적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이 이미 전략의 절반입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투자자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책임이며 개인의 자산 상황과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정보 확인과 자신의 자산 구조 점검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